오늘은 조금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그동안 너무 무거운 주제로 얘기를 한 것 같아서 저도 그런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조금 가볍게 얘기를 해볼 건데요. 오늘은 강아지의 개들의 냄새에 대해서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저는 개인적으로 개 발바닥에서 나는 냄새를 굉장히 좋아해요. 특히 개들이 자고 있으면 이제 발가락 사이에서 꼬랑꼬랑하게 냄새가 나는데 그 냄새를 너무 좋아해가지고 예전에 제가 17년 동안 키웠던 강아지가 있는데 그 강아지를 자고 있으면 가서 괜히 자는 애를 괴롭히고 발냄새 맡고 막 그랬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좋아하는 냄새가 뭐가 있냐면 퍼피 브레스라고 그래가지고 어린 강아지들 보면 강아지 입에서 나는 특이한 냄새가 있어요. 그 어린 강아지 키워보신 분들은 아니면 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그런 강아지들 나는 입냄새도 너무 좋아해가지고 강아지들이 저희 병원에 오면은 입 한 번씩 다 벌려야 됩니다. 제가 냄새 한번 맡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모든 강아지 보호자들이 저처럼 이렇게 냄새를 좋아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보러 오셔서 상담을 좀 하세요. 우리 개는 왜 이렇게 냄새가 나고 그러냐고 여쭤보시거든요. 근데 제가 이제 말씀을 어떻게 드리냐면 개는 원래 자연적으로 냄새가 납니다. 근데 사람도 냄새가 나잖아요. 개도 자연적으로 냄새가 나요. 근데 특히 귀, 항문 주위, 발바닥 주위 등에 정상적으로 이제 냄새가 나게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것들은 개들이 서로 냄새를 맡아서 구분하는데 주요하게 사용을 하는 거죠. 이름처럼. 하지만 아까 말씀대로 모든 보호자분들이 이 냄새를 좋아하지 않아요. 정상적인 냄새에 대해서 제가 먼저 얘기를 해볼게요. 이제 몸에는 이제 분비샘이라는 게 많이 있어요. 개들은 땀이 나진 않지만 모공마다 이제 온몸이 털이잖아요. 아포크린샘이라는 분비샘이 있어요. 그 분비샘에서는 페로몬 또 화학물질, 화학적 신호를 이렇게 보낼 수 있는 물질들이 분비가 돼요. 사람으로 따지면 어디에 많이 있냐면 억센털이 있는 겨드랑이 부위에 많이 있는데 개는 이 아포크린샘의 비율이 사람에 비해서 훨씬 많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온몸에 좀 많이 분포가 되어 있다. 그래도 정말 다행인 것은 사람 겨드랑이 냄새가 개 온몸에서 나지 않으니까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렇다면 강아지가 지금처럼 사랑을 많이 받지 못했을 수도 있어요. 또 다른 분비샘은 개 코하고 발바닥을 보면 약간 촉촉하다 이런 느낌 받으시죠? 그게 에크린샘이라는 건데요. 패드와 코를 촉촉하게 유지를 시켜줘요. 또 발바닥은 정상적으로 존재하는 정상 세균총이 있고 그 샘에서 분비하는 그런 물질이 같이 합쳐져서 특이한 냄새를 내게 돼 있어요. 그게 제가 좋아하는 발바닥 꼬순내예요. 저는 그걸 정말 좋아합니다. 저 혼자 좋아하는 것 같지 않은데요. 그거 좋아하시는 분들 꽤 있을 거예요. 있으시면 댓글 좀 달아주세요. 그리고 또 정상적으로는 개 귀에서 정상적으로 냄새가 나요. 개의 그 외이도에는 귀지샘과 피지샘이 많이 분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들은 이제 귀지를 생산을 하고 또 감염이 없는 상태에서도 정상 세균총이 또 있어서 약간 발효되는 그런 막걸리 냄새 같은 게 살짝 나요. 그런데 감염이 된 귀라면 이 냄새가 확 다르죠. 그러니까 비슷하지만 엄청 심해지는 거죠. 그래서 개 귀에서 냄새가 많이 난다고 생각을 하시면 병원에 꼭 가보셔야 되고요. 그런데 이제 정상적이지 않은 냄새에 대해서 좀 알아볼게요. 어떨 때 정상적이지 않을까? 만약에 이번 여름같이 이렇게 비가 계속 오고 3개월 동안 비가 온 것 같아요. 2020년 여름은요. 근데 단모종익은 털이 빠지니까 깨끗하게 좀 유지가 돼요. 이제 털이 털관리 같은 걸 하면서. 근데 장모종인 경우는 주기적으로 털관리를 안 해주시면 당연히 오염되고 엉키면 그 안에 곰팡이 세균 막 자라면서 냄새가 나게 돼 있죠. 이건 뭐 당연한 얘기고요. 그리고 알러지 질환이 있는 애들은 피부가 약간 축축한 느낌이 나고 퀴퀴한 냄새가 나는 경향이 있어요. 왜냐하면 그런 피부를 가진 아이들은 그 외이염도 더 흔하고요. 세균과 효모균이 이렇게 더 끌어당기나 그러나요? 더 잘 달라붙어요. 그리고 지루성 피부염이 있는 애들도 이런 세균이나 그 곰팡이 감염이 더 잘 일어나기 때문에 냄새가 더 나게 되죠. 그리고 이제 대표적으로 항문낭 냄새 유명하죠. 근데 제가 어디서 일하는지는 이제 대놓고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정부기관인데 대놓고 말할 수는 없지만 이제 비공식적으로는 다 알고 계실 것 같은데 이제 미국 사람들하고 많이 일을 해요. 근데 미국 사람들의 특성상 대형견들이 많고 대형견들은 항문낭도 큽니다. 조금
소형견들은 항문난염 요만한가요? 한 손가락 한 마디? 근데 대형견들은 계란 크기 엄청 큽니다. 그렇게 큰 애들도 봤어요. 특히 제가 지금은 저 정말 수천 번 항문낭을 짰기 때문에 웃으면서 아주 프로페셔널하게 잘 짭니다.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데요. 제가 사실은 임신을 2번을 했었어요. 아기를 둘을 낳았기 때문에. 근데 그때 제가 정말 입덧이 너무너무 심했어요. 비누 냄새도 못 맡고 린스도 못 썼어요. 그래서 머리를 막 수세미처럼 하고 다녔었는데, 그때 하필이면 그레이트 데이인 전설의 항문낭을 가진 애가 한두 달에 한 번씩 와서 항문낭을 짜고 갔었어요. 그래서 그때는 조금 힘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제가 냄새를 못 맡기 때문에 그 냄새가 더 독하게 느껴졌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아주 잘 짭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고, 항문낭 짜는 방법은 제가 또 재생 목록에 만들어 놓고요. 제가 올린 영상도 있으니까 한번 참고해 보시고요. 제가 짜는 방법은 보호자분들 하시긴 조금 힘드실 거예요. 저는 장갑을 끼고 항문에 손가락을 넣어서 이제 윤활제를 발라서 항문에 손을 넣어서 안에서 깊숙이 닫아버리는 방법을 사용하는데, 꼭 그 방법 아니셔도 바깥에서 이렇게 밀어서 짜는 방법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뭐 입냄새, 강아지 입냄새 유명하죠. 그러니까 양치 잘 해주시고, 치석, 치은염, 치주염 있으면 스케일링 해주시고, 그리고 주기적인 검진도 꼭 중요하고요. 요것도 관련 영상 여기 이어드릴게요. 그리고 사람이나 동물이나 먹는 음식에 따라서 냄새가 당연히 달라져요. 사람도 먹는 음식에 따라서 방귀 냄새도 다르죠. 그 전날 고기 먹고 술 먹고 한 날이랑 뭐 채식한다고 샐러드만 많이 먹은 날이랑 냄새가 완전 다릅니다. 그리고 강아지도 사료에 따라서 냄새가 바뀌게 돼 있어요. 그리고 요즘에 보조제로 필수적인 거 하나 중에 하나가 오메가3, 그거 생선 이제 피쉬 오일이죠. 그러다 보니 이 먹는 애들은 비릿한 냄새가 나요. 그리고 이제 강아지들 이렇게 입으로 사료에 이게 뿌려주는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다 보니 이제 입주에 묻고 이러니까 생선 이제 고등어 냄새 같은 게 좀 나고 그럴 수도 있죠. 그렇지만 오메가3는 몸에 좋아서 사람이고 동물이고 다 먹어야 됩니다. 그리고 개도 방귀를 뀌면 냄새가 나는데요. 정상 세균총이, 그러니까 장내 세균총이 건강하지 않거나 과다 증식이 되면 장내 가스가 많이 생성되면서 과도하게 그 가스가 많이 생성되면서 방귀가 많이 나오게 돼 있어요. 사람이나 개나 건강한 음식을 먹고 유산균 먹어주고 그래야 합니다. 그리고 이제 피부병 같은 게 있어서 또 진드기나 이런 게 있어가지고 그 약을 먹거나 이렇게 샴푸, 몸에 바르는 약 같은 것 중에서 냄새가 굉장히 안 좋은 것들이 있어요. 또 클로로헥시딘이라고 약간 살균 성분이 있는 약용 샴푸에 많이 들어가 있는 제제가 있는데, 어떤 보호자분들 이 냄새를 굉장히 좋지 않은 냄새로 인식을 하시기도 하세요. 그리고 또 라임 서퍼라고 우리나라 말로 석회황합제라고 하는데, 라임 서퍼라고 해가지고 황 성분 때문에 이게 그 달걀 썩은 냄새가 나는 것 같은 그런 외용제가 있어요. 근데 이게 곰팡이 감염균이나 모낭충 감염에 효과가 굉장히 좋거든요. 곰팡이 감염증이 너무 심한 경우에는 제가 보호자분한테 죄송한데 이거 쓰셔야겠어요 하면서, 이거 되게 냄새 많이 납니다. 그래서 이렇게 드리는데, 그 냄새는 정말 안 좋다고 하시지만 사실은 효과는 좋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만약에 대변이나 소변에서 냄새가 정상적이지 않고 너무 진하고 너무 강한 냄새가 나고 비정상적인 냄새가 난다. 평소와 다른 냄새가 난다. 물론 먹는 약이나 뭐 사료 때문에 이렇게 바뀔 수도 있지만, 뭐 소변 냄새가 너무 다르다, 색깔이 변했다, 이런 경우에는 요로게 감염 이런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경우에는 그 샘플을 받아서 이제 병원에 가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제 피부나 귀나 뭐 엉덩이나 이런 데서 냄새가 너무 많이 난다, 애가 너무 간지러워한다, 그러면 꼭 동물병원에 데려가셔서 상담을 해보시기를 추천을 드릴게요. 오늘은 가벼운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았습니다. 좋아요,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구독을 좀 해주셔야 제가 힘이 날 것 같아요. 잘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